네, 이달에 달달한 10분 함께하겠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10분 동안 단기적인 고득점 노려보도록 할게요. MTNW 이달의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위아래로 좀 흔들리는 모양새여서 어떻게 또 방향 체크해 봐야 되나 우리 개인들 궁금해 할 텐데 우리 위원님의 달달한 포인트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 연착륙을 선반영한 시장 이렇게 잡아주셨는데요. 자,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어느 정도 기대감이 선반영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위원님? 네, 그에 대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 전일 뉴욕 지수 상황부터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뉴욕 증시는 오늘 밤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를 이어갔죠. 자,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을 2.9%에서 2.8%로 하향 조정을 한 가운데 미국에 대해서는 1.6%로 0.2% 상향 조정을 했죠. 자, 현재 S&P 지수가 연고점을 목전에 두고 있는 가운데요. 연착륙을 선반영하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 강세론자들은 속속 중립으로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팩트셋 리서치에 따르면요. 올 1분기 이후에 S&P 500 기업들의 EPS 성장치는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었고요. 아무리 연준이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없다고 말을 해도 패드워치에서는 5월 FOMC에서 25bp 인상을 유력하게 보고 있고요. 또 패드워치에서는 올 연말까지 75bp의 금리 인하를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S&P의 그 멀티플은 18배 이상으로 강세장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이 모든 것은 연착륙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지표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동안 강세론을 주장하던 헬스파고의 크리스 하비 전략 책임자는요. 지수가 이미 목표치에 도달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5월 전에 팔고 떠나라라는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또한 20년간 그 시장에 대해서 경고만을 해오던 교수가 있죠. 바로 닥터 둠 루비니 교수입니다. 자, 오래간만에 이러한 인터뷰에서 곧 지역은행발 신용경색이 터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요. 자, 인플레이션만 봤을 때 금리를 6%까지 올려야 되고 경착륙이 불가피하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보시면 연중 최고가를 갈아치웠던 양시장이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다소 조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코스피 시장에서는 여전히 외국인들이 매수 우위에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만이 외롭게 매수에 나서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현대차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와 같은 이러한 2차 전지 대형주들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매도가 며칠째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장 테마 동향 살펴봐야 되겠죠. 먼저 2차 전지 대형주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형 관련주들은 여전히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 KPM테크 보실 수가 있습니다. KPM테크가 전일 점상을 갔었죠. 점상 이후에 오늘도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이고요. 또 EID의 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로 인해서 2차 전지 관련주로 새로 편입된 종목이 있죠. 바로 이화전기가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 뒤를 따라서 한일진공, 그리고 EID, 다이나믹 디자인, 그리고 윤성 FNC와 같은 종목들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에 대한 24조 투자 소식이 나왔죠. 시간에서도 강세 흐름 나타냈었는데요. 오늘도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죠. 본방송에서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미리 테마에 대해서 선점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오늘 자동차 부품 관련주인 KB오토시스가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형테크, 모트렉스와 같은 종목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고요. 전기차 충전 관련 섹터도 볼 수가 있습니다. Y2 솔루션을 대장으로 해서 휴맥스 홀딩스 그리고 S트래픽이 테마를 형성하는 모습이고요. 또 자동차 경량화 테마가 형성이 됐죠. 에코플라스틱을 대장으로 해서 아진산업, 삼화알루미늄, 본방송에서 추천드렸던 한주 라이트 메탈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보시면 스마트 팩토리 섹터에서 T로보틱스가 상한가에 안착했지만 강한 테마는 형성하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최대 주주 변경 이슈가 있죠. 슈프리마 ID 그리고 슈프리마 H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 AACR 2023을 앞두고 또 관련주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EDGC, 루닛, 바이오 인프라와 같은 이러한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강한 흐름은 아니지만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아직 살아있는 만큼 잘 추적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상승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오늘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고 있죠. 오늘 밤에 발표될 그 미국 CPI 지수 발표, 그리고 내일은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입니다. 지수 위치상 주요 일정들을 앞두고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특히 요즘 만기일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혹시? 소나기는 피하고 방향성을 확인한 후에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수가 상승하는 동안 대형주에 대한 지속적인 비중 축소 말씀드렸고요. 중소형주에 대한 단기 스윙 전략 계속 말씀드리면서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전략을 드렸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주 주요 일정들을 소화하는 과정을 한 발 물러나서 지켜보신 이후에 그동안 보유했던 현금으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와닿습니다. 소나기는 피하고 방향 보고 들어가자라는 말씀 주셨는데 일단 일정들 좀 소화 좀 해놓고 중소형주 단으로 눈길 줘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단과반을 위해서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될 섹터 궁금합니다. 달달한 섹터 확인을 해볼게요. 네, UAM 관련주 주셨습니다. 갈 듯한데 또 잘 안 가는 쪽이기도 한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 어떤 모멘텀에 주목하세요? 네, 제가 지난 2월이죠. 윤석열 정부의 신성장 4.0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과제로는 미래 모빌리티, 그리고 K-클라우드, 그리고 우주 탐사, 양자 기술, 첨단 의료, 탄소 중립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주목받을 수 있는 이러한 섹터가 우주 항공과 양자 기술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추천드린 그 AP 위성이 추천 하루 만에 목표가를 돌파하기도 했고요. 또 양자 암호 관련주인 KCS는 추천한 다음 날부터 2연상을 기록하기도 했었죠.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신성장 4.0은 정부 정책 테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일정에 맞춰서 본 방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해 드리겠다라는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요. 최근 대부분의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시세를 분출을 했지만 아직 제대로 주목을 받지 못한 섹터가 바로 오늘 가지고 나온 미래 모빌리티, 이러한 그 도심 항공 모빌리티라는 것이죠. 자, 며칠 전 정부는 2025년까지 UAM을 상용화시키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시범 사업 범위를 비수도권 지역까지 확대한다. 이러한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UAM 관련법 2개가 국회에서 계류 중이지만 올 상반기 중에 통과될 전망이고요. 또 UAM 시장은 2040년까지 국내에서는 13조 원, 그리고 글로벌 730조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이번 달 중으로 예비 타당성 검토 연구를 시작해서 내년 1월에서 2월까지죠. 이때까지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이러한 사업 중에서 아직 주목받지 못했지만 일정상 부각될 수 있는 섹터가 바로 UAM 관련 섹터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선제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UAM 안에서 우리 이달의 위원님의 원픽 종목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나요? 네, 저는 바로 네온테크를 준비해 왔는데요. 국토부에서 2018년부터 드론 우수 기업을 지원하고 또 육성하는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고요. 그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드론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그 동사의 드론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드론 시장 선점을 위해서 연구 개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속해오고 있고요. 또 드론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멀티 드론이라든지 자동 비행,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같은 이러한 설계 기술을 확보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신성장 4.0에 대해서 아직도 제대로 주목받지 못한 섹터 중에 충분히 과거의 대장주로 드론 섹터의 대장주로 또 상승 흐름이 나왔던 종목인 만큼 다시 한번 시세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네온테크는 과거에 보시면 굉장히 상승 탄력이 좋았던 종목입니다. 이러한 종목이 다시 한번 시세를 준다라면 충분히 정말 급등하는 흐름 나타낼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은 단기 박스권 안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기 박스권을 돌파를 한다라면 충분히 강한 시세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인 만큼 분할 매수로 접근해야 되겠죠.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라는 말씀 드리겠고 목표가 4,200원, 손절가 3,00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온테크 받았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네온테크 말씀 주시자마자 바로 상승으로 전환이 되네요. 목표가는 4,200원, 손절가 3,000원, 분할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최단기 고득점 우리 이달의 위원님 따라갈 자가 없는 것 같은데 오늘 AS는 목표가 일제히 도달한 넘어선 종목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현대공업부터 볼게요. 지난주 금요일에 받았는데 오늘 한 10% 이상의 급등 보여주면서 목표가 초과 달성했습니다. 지금 자리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목표가를 도달한 만큼 목표가에서는 챙겨가시는 전략 필요하겠죠. 자, 제가 이 현대공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부품 관련주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본방송을 통해 추천드린 종목이고요. 오늘 목표가 도달한 만큼 또 수익 챙기신 분들 축하드리고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본방송을 통해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시간 내에서 상승한 종목이 시가를 이탈할 때는 수익을 챙겨가야 되고 제가 방송에서 드리는 목표가가 거의 저항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600원 목표가 도달한 만큼 수익 챙기셨을 거라고 보고요. 충분한 조정을 준다라면 다시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죠. 왜냐하면 현대차 그룹에서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분야에 24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슈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대공업 계속 추적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공업 AS 점검해봤고요. 자, 디스플레이텍 보겠습니다. 위원님 전일 17% 급등으로 마감을 한 이후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수익률 33%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자리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슈팅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는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났는데요. 400조 시장이죠. 전기차 충전 시장.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들이 앞다퉈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충분히 추가적인 시세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수익은 줄 때 챙겨가겠지만 차트를 보신다라면 이 7,000원 라인입니다. 이 7,000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재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셔도 좋을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디스플레이텍 수익 보고 계시다면 일부 익절도 가능하고요. 추가적인 상승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는 3월 27일에 우리 TEMC 받았는데 전일장에서 목표가 44,000원 넘어서서 올라가더라고요. 오늘은 근데 좀 한 템포 쉬어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TEMC 같은 경우에 반도체 전공정 특수가스 전문 제조 기업이죠. 최근에 2차 전지에서 좀 힘이 빠지면서 그러한 자금들이 반도체 쪽으로도 좀 이동이 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흐름의 기운에서 본다라면 TMC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음봉의 조정은 아름다운 조정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수익도 챙겨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동종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2,000원 정도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재매수 관점 접근 가능하고요. 수익은 줄 때 일부라도 챙겨가면서 대응하시라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TMC 더 올라갈 자리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수익권이라면 조금씩 챙겨가면서 대응해보자. 이렇게 코멘트 주셨네요. 자, 마지막으로 G2파워 보겠습니다. 4월 3일에 받았는데 4일 연속 상승 보여줍니다. 오늘 목표가 도달했고요. G2파워 어떻게 해볼까요? 네, G2파워는 정말 제가 항상 파워 있게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전에서 영국 정부와 원전 에너지 분야에 대한 이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라는 소식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또 G2파워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G2파워는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시세를 시작하는 종목이죠. 단기 박스권을 돌파한 이후에 이제 제대로 된 시세를 분출하기 시작한 종목인 만큼 추가적인 상승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목표가 14,500원 돌파를 하고 지금 윗골이 달리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조금 더 눌려줄 때 매수를 해서 다시 한번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추가 상승 가능한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G2파워 계속해서 홀딩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계속 공개 방송 진행 중이시네요. 방송 직후에 어떤 이야기 이어가실 건가요? 네, 최근에 지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죠.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상당히 불안한 심리로 주식시장에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런 때 제가 정말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장에 대한 정확한 대응 전략 드릴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함께 하신다면 앞으로 시장 대응 전략 그리고 또 새롭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테마, 종목들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이 놀러와 주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방송 직후에 시작됩니다. 계속 하고 계신데요. 장 마감까지 이어지니까요. 우리 이달의 위원님과 함께 해주세요. 자, 이렇게 이달의 달달한 10분 함께 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